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수확을 앞둔 전남 변온에 태풍과 병충해가 겹치면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링링이 지나간 뒤 도내 15개 시군의 논 4,600헥타르에서 벼알이 검게 변하는 흑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또 태풍 피해 지역에서 백수 현상과 함께 먹 노린재 피해지를 중심으로 벼알이 차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시군별 흑수, 백수 피해 면적은 해남 1,123헥타 등 주로 서남권에 집중돼 있지만 태풍 타파로 인한 쓰러진 피해가 발생한 동부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어제 여수 화태도를 방문해 나무로 만든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보험 가입이 힘들어 태풍 등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도 태풍으로 과수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감귤 외에 농식품부에 별도 보상 규정이 없다며 보상 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순천의 한 중학교 전직 운동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유용해왔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코치, 올해 전남도 실업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취재 결과 이 코치가 관리하는 소프트볼 팀은 실제로 훈련을 하지 않은 채 지자체 지원금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의 한 중학교 전직 소프트볼 코치 A씨가 고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이달 초. A 코치는 올해 3월 전남도지사를 수장으로 하는 전남도 체육회 소속 여자 소프트볼 팀이 출범하면서 실업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A 코치와 소속 선수 11명이 그동안 훈련도 하지 않은 채 지원비만 받아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부산 시합 때 그때 다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이후도 다 같이 모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저보고 쓰라고 시켜서 제가 써서 작성해서 보냈어요. 전남도 체육회에 해당 팀의 훈련 일지를 요청해 확인해봤더니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와 같았습니다. 실업팀이 3월부터 매일 훈련을 했다는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실업팀 선수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허위 훈련 의혹이 불거지자 감독과 선수들이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체육회에서 전화해 어디서 운동하냐고 물어보면 모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했다고 말해달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채팅창에는 실업팀 소속 선수 11명이 모두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전남도 체육회는 훈련 지원비만 주고 6개월이 지나도록 현장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가려고 했는데 이 건이 있고 좀 일이 복잡해서 아직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확인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근데 이게 개인적인 카톡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접근할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코치와 선수들이 훈련 지원비 명목으로 체육회를 통해 받은 전라남도의 예산만 2억 5천여만 원. 중고등학교를 둘러싼 지원금 횡령과 폭행 의혹이 실업팀까지 번진 가운데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17억 원대 미납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늦어질 경우 과연 기부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2년간 체납해온 기부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 지난 6월 14일. 석 달이 지난 지금 업체 측의 계획과 입장은 어떨까?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극도의 반감만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거부합니다. 무슨 팀 문제는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기분 나쁘니까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여수시도 곧바로 기부처를 정해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껏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또 다른 민원 결과가 나오면 함께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돌산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관한 것으로 기부금과는 무관한 고충 민원. 실제로는 사업자 측의 반발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부금 안 냈다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입장을 가는 이것은 물론 법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또 그쪽에서 좋게 안 나올 수가 있죠.
미납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부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수시는 10년 전 여수 시티파크 조성 당시에도 100억 원의 공익기부금을 떼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 판결에 준하는 재소전 화해 절차에서 이겨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기부금의 성격상 단언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케이블카 사업이 제3자로 매각될 경우 미납된 기부금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기부금 회수 장기간 방치로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결국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약속된 부분이에요. 단지 어디에 기부하느냐는 그거는 시하고 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돌아와야 할 부분이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고. 지역의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연매출 수백억의 실적을 올리는 기업체가 사회적 기부 약속에 대해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 그러나 여수시는 아직까지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 한 장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제 기부를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온 방향을 보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는 있어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1,500억 원대의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두고 어제 시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의 진척을 두고 시민들의 관심도 컸는데요. 지역의 굵직한 혈안 해결을 위해 광양시의 지속적인 의견 청취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시 환길동 1원 60여만 제곱미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열악한 관광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객 유입을 위해 광양시가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근에 예정돼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이에 맞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애초 대형 위락시설보다 중소형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의견도 꾸준히 나온 터라 규모의 적절성 여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뛰어도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정말 그 자연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와 아우러서 나무, 아름드리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어린이 테마파크란 주제에 맞게 학생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관광객 유입 못지않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족형 공원으로 꾸미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짐도 싸야 되고 이런저런 또 번거롭기도 하고 돈도 좀 많이 들잖아요. 이제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제 밥 먹고 밤에 이제 무지개 나온다 그런 데나 공원 같은 데 가서 친구들끼리 오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가족들끼리 오면 또 숲속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시 주도의 사업 추진보다는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의 경우 지속적인 공론회장이 마련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시민협의체 외에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800억 원대 민간 자본 확보 방안과 함께 지나친 시설 투자란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광양시의 적극적인 대민 접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좀 느리게 속도감이 없게 느낄 수 있겠지만은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는 사업계획에 다 반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녀 부지 확보와 실시 계획 인가 등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어린이 테마파크.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원활한 사업 추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돌산 상포지구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여수시에 통보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돌산읍 상포지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보받아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 감사를 벌여왔으며 다음 주쯤 감사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암과 나주에 이어 여수에도 산학융합지구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대학교육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에 들어선 신축 건물. 한쪽에서는 일반 기업들의 기술 연구가, 맞은편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이 한창입니다. 기업연구소와 대학 캠퍼스를 공간적으로 통합한 산학융합지구가
사업 추진 4년 만에 여수 삼동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기업이 모이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산단을 만드는 게 이 산학융합지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자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는 화공안전, 플랜트공학 등 모두 5개. 3학년과 4학년 재학생 200여 명은 이곳에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업들의 연구 개발 활동과 인턴 프로그램 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재 지원, 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기업이 원하는 실무에 익숙한 그런 산업 인재들로 양성될 것입니다. 기업들 역시 대학 측의 인력 지원 등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채용 연계 과정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기술들을 수시로 서로 협의할 수 있고 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융합 R&D로 사업을 확대시키고 현재 기업 연구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모두 29곳. 연말까지 입주업체를 50곳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D 과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단기적인 것이 많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융합원에서는 좀 장기적이고 기업에 이제 필수적으로 좀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서 3번째로 문을 연 산학융합지구가 연구개발 활성화와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여수 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는 27일부터 2019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순천 중앙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순천시는 오는 27일부터 순천의료원 로터리에서 남교 오거리 구간의 중앙로 일원에서 2019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을 열고 순천의 대표 음식인 한정식을 순천 한상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또 전통 내림 음식 경연 대회와 세계 길거리 음식을 선보이고 탱고 군무 등 문화 공연을 펼쳐 참가자들에게 체험의 장을 마련합니다. 순천시 학교 11곳이 중국 허페이시와 국제 교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순천고등학교와 팔마중학교, 왕지초등학교 등 관내학교 11개 교가 중국 허페이시 교육국 관할학교와 국제 교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대학이 위치한 허페이시는 과학교육에 특화된 지역으로 지원청은 이번 협약이 순천 지역의 글로벌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해양기사과학관의 여수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부지 매입 예산이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어제 시에서 제출한 해양기상과학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구안에 대해 국가시설물인 기상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해양기상과학관 유치가 무산위기에 처하게 됐다며 여수시 의회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청봉에서는 이미 조금씩 단풍물이 들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보통 일교차가 크면 단풍이 곱게 든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어제만큼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대관령의 수온주가 5.7도로 시작하고 있는데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13.4도, 서울 14.9도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볕이 내리쬐면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만 간간히 구름이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짙은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어서 조심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차츰 하늘에 어제보다는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 공기질도 대체로 청정하겠는데요.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가 26도, 창원과 부산이 25도로 어제와 엇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차츰 비구름이 들어오겠는데요. 오후에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